2024년 7월 17일 MIN 뉴스입니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를 허위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2020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부 고발이 허위이며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내부 고발자의 신분이 거짓이었고 제보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다른 현대차 내부 고발자는 2021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2,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았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었다. NHTSA는 2020년 현대차에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대표적 내부 고발은 2003년 SK그룹의 분식회계, 2005년 두산그룹의 비자금 외환 반출, 2006년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 비자금 등이다. 해당 사건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처벌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자. MZ세대의 사회 진출이 내부 고발 활성화 배경. 1987년 60항쟁과 이어진 6.29 선언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충족시키고 군사독재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권위주의 체제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은 사회정의를 부르짖을 용기를 갖지 못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촉발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은 기업이 직원들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붕괴시켰다. 외환위기의 주범이 부패한 관료와 재벌 오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정의 구현과 공정한 사회로 이행을 위한 내부 고발이 본물 터지듯 일어난 배경이다. 2003년 SK그룹의 내부 고발자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고발했다. 최태원 회장, 손길승 전 회장 등을 포함한 SK그룹 고위 임원 10명이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후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상고심은 2008년 5월 관련자 6명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확정됐다. 분식회계는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하고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가공의 매출을 계상해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것도 전통적인 분식회계 방법 중 하나다. 한국 경영계에 분식회계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한국판 앨런 사건이라고 불렸다. 2005년 터진 두산그룹의 내부 고발은 오너 가족이며 전직 회장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지며 충격을 줬다. 내부 고발자인 박용호는 회장직을 동생에게 물려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형제들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1,7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800억 원대의 외화 반출 혐의였다. 두산은 형제 경영을 전통으로 내세우며 인화를 중시한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박용호의 내부 고발은 의외였다.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족회의에서 그룹 회장을 결정하는 불통 경영이 내부 고발을 촉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의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 2006년 현대차는 내부 제보자가 지주회사 격인 글로비스 사장실 한쪽 벽면에 있는 비밀금고의 존재를 검찰에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금고 속에는 50억 원에 달하는 돈뭉치가 나왔다고 한다. 내부 제보자는 전직 직원으로 비자금 조성 경위, 금고의 위치, 금고의 비밀번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보했다.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검찰이 내부 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다. 탈세 관련 보상금과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이 달랐기 때문이다. 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와 비자금 조성은 그룹의 전 법무팀장의 제보로 밝혀졌다. 전직 검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 현사재단을 통해 내부 고발을 단행했으며 삼성그룹의 전방위 금품 로비가 드러났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와 정치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특별검사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은 2005년 이른바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으로도 곤욕을 치렀지만 기득권 연합이 합심해 기상천외한 독과수이론을 만들어 무마시킨 경험이 있다.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 공무원의 뇌물을 제공해 각종 경영 편의를 제공받았다. 2000년대 이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도 내부 고발은 유행처럼 번졌다. 자유분방한 사고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한 MZ세대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집안 단속만으로 내부 고발을 막을 수 없는 이유다.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 적법성은 결여된 내부 고발 다수. 내부 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에서 출발하지만 윤리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윤리적 측면은 정의성, 진실성, 적법성, 법률적 측면은 비밀유지, 명예훼손, 무고죄, 기타 손해배상 등의 이슈가 제기된다. 개별 사건의 윤리적 측면을 평가해보자. 첫째, SK그룹은 내부 고발의 내용이 정확했다는 측면에서 진실성을 확보했지만 정의성, 적법성은 요건을 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회 정의보다는 조직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일어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발 내용을 감안하면 내부 이너 서클에 포함된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둘째, 두산그룹은 SK그룹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실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정의성, 적법성은 많이 부족했다. 갑자기 그룹 회장에서 해임된 오너가 내부 고발을 단행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본인도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셋째, 현대차그룹은 비리 내용과 비자금의 보관 장소까지 제공함으로써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 진실성은 확보했다. 반면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견 등은 내부 고발자의 정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수사 관계자 대부분이 출세가도를 달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삼성그룹은 뇌물 제공 당사자 중 한 명인 법무팀장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 고발을 했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확보했다. 다만 퇴직 이후 갈등이 내부 고발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의성은 결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주요 내부 고발은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 적법성까지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는 배신자라는 인식이 강한데 정의성을 확보하면 이러한 굴레를 벗을 수 있다. 내부 고발을 다루는 전문가도 제보자의 신원,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보자도 허위 제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 진실된 제보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부 고발을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계속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